김명식이고, 저는 말 그대로 상가 빌딩 쪽만 좀 오래 했어요. 95년부터 접근했거든요. 95년도에 우리 분당하면은 옛날에 야탐역 지금 있죠? 그쪽에 세신 옴니코아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분양 업무로 시작해서 제 나이 25살 때 저는 군대를 면제했거든요. 빨리 갔어요. 그래서 첫 직장 1년 다니고 바로 두 번째 이제 직장 들어간 데가 그 당시 이제 세신종합건설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분양 업무로 해서 저랑 맞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쭉 그냥 이 상가 쪽에 계속 올인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주종목이 이제 상가하고 빌딩 쪽이고 그렇다고 토지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도 지금 제가 분양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력은 이제 상가 빌딩 쪽으로 해서 여기 보면 단위 TV 잉클 있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전 30분에 저는 50만 원입니다. 비싸죠. 1시간에 90만 원입니다. 근데 많이 옵니다, 사실. 많이 오면은 물어보는 게 딱 그거예요. 이 상가를 아니면 이 건물을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도 더 오래 했으니까 어떤 뭐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냥 딱 촉으로 딱 보면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판단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좀 해주는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상가 중개 실무는 방문가하고 개인 컨설팅으로 우리 중개사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1대1로 제 기술을 전수시켜 드리고 그 대신 저한테 배웠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신 있게 그냥 하시라는 개념으로.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짧아서 뭐 제목이 우리 실패하지 않는 대박 상가 투자인데 50분 동안 뭐 상가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켜도 되는데 그냥 보면서 편하게 할게요. 그냥 50분 더 뭐라 고민을 하다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레벨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우리 초, 중, 고 돼 있으면 딱 중3 정도 수준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좀 이해하시고 아는 내용이면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고 많이는 못하고 한 8가지 키워드만 중요한 것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저도 중개를 하다 보니까 상가 투자로 오신 분들의 딱 3가지 부류가 있어요. 3가지 부류가. 첫 번째는 그 나이 좀 많으시고 퇴직하신 그 부부가 딱 손잡고 오시면 이분들은 월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월세 받아서 내가 생활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한방 노린다고 하잖아요. 월세도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우리 꼬마 빌딩처럼 지금 수익률 1%, 2% 필요 없어. 나중에 3년 뒤에 내가 2배 뛸 거야. 이런 개념 접근하신 이런 시세 차익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요즘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저도 최근에 제 개인 사옥을 하나 상가를 한 층을 샀거든요. 저처럼 자기 사옥을 쓰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그맣게 뭐 10평, 15평 1층에다가 내가 월세 주느니 차라리 은행에 돈 주겠다 이런 마인드 돼가지고 직접 사서 사옥 개념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월세 받는다든가 뭐 시세 차익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쓴다는 개념 요 3가지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욕심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은 이걸 노려요. 다 원하는 거잖아요. 매달 내가 월세 진짜 많이 받고 수익률도 막 7%, 10% 받고 지내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양도차익도 50억짜리가 뭐 70억, 80억, 100억대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물건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있으면 제가 하죠. 중개 안 하죠. 거의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걸 많이 오는데, 사실 아까 오다가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저도 지금 경매를 많이 하는데, 지금 8억 6천짜리가 3차 돼가지고 지금 4억 초반에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MPL 연결하다 보면 MPL에서 3억 7천에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3억 7천? 되게 싸잖아요, 생각하면. 3차까지 내렸으니까. 근데 3억 7천에 사도 지금 주변의 월세를 따져보니까 수익률이 3%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8억짜리가 3억 7천 40%대잖아요.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처럼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돈 받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오늘 제가 할 주제인데 사실은 상가 투자하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박 교수님도 토지 살 때 어렵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상가 투자 그 관련 교육 시간이 36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50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중요한 최소한 요 정도만 아니면 어디서 사기는 당하지 말라. 요 마인드로 접근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 지식을 익히고 이 지식을 익히면 오늘 8가지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아셔도 사실은 내가 상가 투자할 때 걸릴 수는 있어요. 이 상가 사면 안 되겠다. 이 마인드는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접근을 해드릴 거고, 이거 우리 상가 투자 패턴들이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자금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총알이라고 하잖아요. 총알이 보통 2억에서 3억 요 정도니까 대출 이렇게 봤자 5억 내지 6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지 상가 투자하다가 조금 발전되면 우리가 이제 구분 상가 아시죠? 10층짜리인데 1층에 101호, 102호 뭐 쭉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칸을 사는 거예요. 근데 1층 한 칸 산다 하더라도 보통 전용은 10평이면 강남 같은 경우는 한 25억 하더라고요. 여의도 최근에 분당 대회동이 있는데 25억. 세종은 한 평이면 15억 해요. 10평이면. 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접근하고 여기서 이제 발달되면 우리 유튜브 많이 나온 것처럼 요즘에 꼬마 빌딩 있죠.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우리 아까 일부처럼 폴렉시스처럼 개발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단지 내나 이 구분 요 정도에서 그냥 기초적으로 좀 아셔야 될 내용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제가 질문도 좀 드릴게요. 질문 드리면 답변해 주시고 편하게 그냥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목적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상가 투자하러 왔는데 상담 받으러 왔는데 질문하지 않아요. 상가 왜 사려고 하세요? 그럼 답을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내 상가 투자하려고 현금 4억이 있어, 5억이 있어. 어제 저희가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가 세종에 아파트가 7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남겨놓고 세종에 그 정우성 사는 아파트 하나 있고 빼놓고 나머지 6개는 본인이 처분해가지고 이제 갈아타고 싶은 상가 쪽으로.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아파트 투자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이거는 좀 재미가 없고 이제 상가 쪽 갈아타볼까? 이런 단순한 생각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이미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건 없고 딱 보면 일단 아까 말씀대로 내가 월세를 받으려고 상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갈 건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 월세를 받는다 하면 여기 있다시피 우리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익률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인데 임차인은 우리가 개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이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럼 계속 숨바뀜 해야 돼. 그럼 난 또 계속 중개보수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수익률이 어쨌든 한 5%, 6% 나온 상태에서 그다음에 임차인도 개인이 아니고 우리 프랜차이즈 만약에 시금이면 F&B 중에서도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랜차이즈 많죠. 그런 게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데 개인이 들어오면 그냥 나자빠져 버려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월세를 받는 개념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차익을 볼 건지 개념과 또 하나는 내가 이 상가를 사가지고 3년 뒤에 내가 팔 거야 아니면 5년 뒤에 팔 거야 이런 계획들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만약 상가를 10억에 샀는데 내가 한 3년 뒤에 이게 한 17억? 요 정도 되면 팔 거야. 이런 목표가 있으면 그냥 17억 되면 던지셔야 돼요. 근데 17억 되면 이제 그때 못 던지죠. 왜? 아쉽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요즘 아파트 저는 던지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미련이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목표 자체를 첫 번째는 일단 갖고 계시고 접근하시는 개념이고, 자, 두 번째가 이것도 진짜 단순한 개념인데, 지금 상가를 10억짜리를 내가 만약에 딱 구분 상가 한 칸을 사려고 그러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2층에 이 상가를 사가지고 내가, 우리 의원이라고 하죠. 병원을 내가 임차인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분양 다 받고 나와 보니까, 이 2층 산 상가의 건축물 용도를 딱 떼보니까, 우리 건축물 용도 어디서 떼시죠? 정부 24시하고 세움터. 딱 떼보니까 그 구분 상가의 용도가 뭐로 되어 있냐면 교육연구시설로 되는 거야. 교육연 뭐죠? 그거는 학원이잖아, 학원. 아니면 그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일반 음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병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지금 이제 건축법 개정됐잖아요. 22년 1월 23일인가? 그래서 지금 의원은 무조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의원. 학원도 마찬가지. 학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학원. 면적이 500제곱 넘게 되면 교육연구시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일단 사는 거야.
사놓고 나는 내 상가에다가 학원 집어넣을 거야. 병원 집어넣을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돼. 다 공부하시니까 이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축법 보면 건축법 시행령 있죠. 시행령 쭉 내려오면 거기 별표 1이 있어요. 이 별표 1에 보면 우리가 시설군,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9개 시설군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용도, 이 호라고 하는데, 이제 1종은 3호, 2종은 4호라고 하는데, 이 호가 29개 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수도 있죠, 업종. 이걸 대충 세보면 136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는 상가가 예를 들어서 1종 근생이라든가 아니면 2종 근생인 때는 내 상가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출력하시면 쭉 한 10장 이상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엑셀로 노가다 한 겁니다. 직접 제가 엑셀로 직접 친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일종 근생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일종 근생은 우리 휴게 음식점에 들어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의원, 병원이 여기 해당돼요. 그래서 병원을 만약에 임차인을 받고 싶으면 내가 사는 상가가 건축물을 딱 뗐을 때 그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뭐 의원, 한의원, 치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의료시설이든가 이런 식으로 내 상가를 살 때 그 임차인을 내가 이런 거 받고 싶으면, 우량을 받고 싶으면 맞춘 상가를 사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듣는 분 혹시 처음 들으시면 우리 그 법제처에서 건축 딱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출력하셔가지고 1종 근생에는 어떤 업종이 있는지, 2종 근생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 2종 근생이 우리 식당들이에요, 식당. 노래방이나 당구장 이런 것들 있죠. 다 2종이에요. 단랑 같은 거. 2종 근생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내가 상가 샀을 때 내게 근생이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 없는데 뭐 다른 걸 집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내가 산 상가가 용도 변경이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아까 개념처럼 10억짜리를 4억에 준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가에 막 병원을 임차인을 갖고 싶어. 안 되죠.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너무 상가를 쉽게 접근하는 거여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가 살 때 최소한 건축물 용도는 알고 사자. 요 마인드.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이것도 가장 이제 기초적인 부분인데 많이 생각은 안 하세요. 혹시 여기에 공인중개사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는 공인중개사를 하려는 분이 있으면 요건 잘 들어두세요. 왜냐면 내가 브리핑할 때 고객한테 여기는 분양가가 뭐 5천이에요, 7천이에요 하는 개념이 대부분 우리 계약 면적당 따지는데 그럴 땐 안 되고 전용 면적당. 내가 10평짜리 상가를 샀는데 실제 보통 5평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전용이 5평이죠. 그럼 5평당 내가 얼마인지 따져야 돼. 그럼 한 평당 얼마인지. 요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고 특히 중개사분들은 반드시 설명을 이렇게 아셔야 되고 일반 투자자들 하더라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상가를 비교하시는 개념이고 제가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글자 안 보일 텐데 이게 구분상가 101호입니다. 101호에 지금 분양가가 2,530만 원이에요. 2,030. 30인데 분양 면적이 여기 보면 88.24 세 있죠. 샀는데 내가 실제 쓰는 거는 49.4예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자, 계산기. 자, 지금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전용 면적당 분양가예요. 이 공식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산수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중요해요. 자, 분양 면적당 단가가 2,530만 원이죠. 2,030. 그래서 상가 전용률을 나눠줘야 돼요. 퍼센트를. 그러면 실제 이 상가가 지금 2,030으로 하지만 얘는 2,530짜리 상가가 아니에요. 네,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용당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상가 전용률은 우리 전용 면적 나누기 분양 면적 곱하기 100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49.4 나누기 88.14. 계산해 보세요. 한번. 56% 나오네. 네, 56이죠. 네, 답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 내가 상가를 100평을 사잖아요. 그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100평 값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7억 입주를 줬어요. 근데 나는 실제 쓰는 거는 56평이에요. 56평. 그래서 항상 내가 상가 살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56평, 한 15평 되죠. 전용 15평짜리가 지금 7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상가를 사가지고 과연 임차인을 내가
유치할 수 있을까? 내 상가 15평에 지금 7억이면 우리 수익률 5% 따지면 3,500에 한 달에 한 300 정도 월세 받아야 되거든요. 15평에 300짜리 월세에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을까? 라고 역지사지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없겠죠. 거의. 부동산은 돼요. 부동산만.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56% 나왔잖아요.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한번. 2,530만 원 나누기 56%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몇 나올까요? 얼마 나올까요? 4,500. 우리가 이걸 우리 중개사분들은 아니면 고객 마찬가지지만 상가 투자할 때 이 상가는 2,530짜리가 아니고 4,500짜리 한 평에. 그래서 세종에 지금 아까 나성동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지금 1층 싼 게 한 평에 1억이에요. 시골이. 호노자리 한 평에 1억 5천입니다. 제가 있는 부동산은 전용률이 44%예요. 44%. 10평 사면 4평 쓰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전용당 1억 2천이 넘어가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공실들이 차는 거고 저희처럼 부동산 아니면 들어올 업종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들어왔다도 망하겠죠.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 상가를 비교할 때는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잠깐만요. 비교할 때 이 습관을 들이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상가를 사서 아니면 상가를 내가 매도 매수할 경우에 우리가 따질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에 들어봤죠. 상가에는 부가가치세 붙는 얘기 들어보셨죠. 건물분의 10%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도하거나 아니면 매수할 때 항상 부가세가 따라 붙잖아요. 그 마인드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요 101호 기준 해볼게요. 얘는 이제 건물가가 얼마죠? 부가세 곱하기 10하면 되겠죠. 4억 7천이죠. 그럼 얘가 지금 보면은 4억 7,200에 이 분양가 6억 7천이니까 얘는 건물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예요. 요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샀다가 7억에서 샀어요. 샀다가 내가 10억에 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10억에 팔 때 10억의 70%가 7억이죠. 7억의 10% 7천만 원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우리 거래할 때 이게 10억 7천으로 매매계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작은 케이스고 예를 들어 꼬마 빌딩 같은 경우 보통 요즘에 150, 200억 하잖아요. 그런 거는 부가가치세만 3, 4억, 10억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할 때 상당히 좀 불리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부가세를 줬다가 환급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2달 한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를 안 주고 우리가 거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가 있죠? 서로 부가가치세를 안 주고 하는 방법. 사업으로 안 보는 거. 포괄 양도 양수로 봤어요? 포괄 양수도? 포괄 양수도로 해가지고 포괄 양수도로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가 내가 샀는데 내 상가에 내가 진짜 원하던 아까 소학가가 들어와 있어요. 이 소학가를 내가 들어온 상태에서 팔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부가세를 서로 안 받으려면 이 소학가를 그대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포괄 양수는 뭐냐면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개념으로 똑같이 이전되면 우리 포괄적으로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런 부가가치세를 서로 주고 안 받아요. 그럼 오로지 10억으로 그냥 거래하는 거야. 그런 매수자 입장에서 자금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습관적으로 우리가 전용률 따지고 이따가 수익률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제 수익 항목 중에 이 건물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적는 난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목록을 좀 만드셔야 돼요. 수익률표에다가. 자,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1번과 2번 중에? 이건 제 사무실, 옛날 사무실입니다. 옛날에 한 5년 전 사무실입니다. 2번은 지금 망했습니다. 최근에 물건 나와 있습니다. 1, 2층인데. 이건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냥 지금 연습 문제. 자, 1번이 분양가 3천만 원이 3천만 원. 분양 면적당. 근데 전용률이 75%예요. 2번은 3,400이고 전용률이 85%예요. 어디 사실래요? 단순하게 돈으로만 따지면. 대부분이 요거 3천짜리 사요. 열이면 9명 3천 산다고요. 이걸 이용해서 저도 분양대행 가끔 하지만 분양대행사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팔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상권의 1층 상가가 평당 5천만 원인데 그 바로 길만 건너면 4차선 건너면 우리 주상복합 상가가 있거든요.
두산 상가가 1,800만 원인 거야. 너무 싸지 않아요? 딱 봤더니 걔 전용이 44%야. 안 따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평당 얼마만 따져. 그래서 항상 전용 면적과 비교해야 돼요.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얼마 나오죠? 3천만 원 나오기 75% 하면 4천 나오죠. 쟤는 얼마나? 4,500? 아유, 계산이 두들겨야 돼. 4천이에요. 제가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권 입주 따지면 단순하게 3,000, 이게 아니라 전용 면적당 얼마인지 따져봐야지 그 기준치가 돼요, 기준치가. 저 두 개가 딱 봤을 때 크게 자리가 차이가 없으면 싼 거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3,000이냐 3,400이냐의 함정에 의해서 분양을 시켜요, 우리가. 저희가 그렇게 했었어요. 함정이 많거든. 그래서 항상 상가 살 때는 전용률이 몇 프로인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건물분 가격이 10억인데 그 중에 토지가가 얼마고 건물가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팔 때 내가 부가가치세를 얼마 받고 거래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아셔도 컨설팅이 돈 받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간단한데 모르는 거. 이건 이 수치는 제 그냥 경험치에 의해서 요 정도 때려보니까 거의 공실이 없더라. 그 마인드로 접근한 개념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선생님. 1,000세대면, 만약에 1,000세대면 상가가 단지 상가예요. 주복이에요. 상가 개수 몇 개 정도면 공실이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어딜 사도 그냥 공실이 안 날 것 같아요. 1,000세대면. 여기 뺄게 넘어갈게요. 자, 1,000세대면. 네, 그냥 찍어보세요. 근데 주변에 아파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몇 개, 그 뒤에.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은데 몇 개. 한 개는 아닐 거 아니야. LH가 되게 작아요, LH가 10개 전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다 민간이잖아요. 민간은 아파트에 수익이 없으니까 상가의 수익을 다 빼먹거든요, 사실, 최근에는. 상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비싸요. 자, 저기다 하고, 만약에 지금 여기 단적으로 1번이 406세대고 2번이 849세대예요. 우리가 이제 숫자로 보면 투자할 때 2번 투자할 거 아니에요. 단지 만약 상가를 산다고 하면 2번 투자할 거잖아요. 배우 세대가 많으니까. 근데 이건 봐야 돼. 개수가 몇 개인지. 얘는 406세대인데 상가가 10개야. 저는 849세대인데 상가 197개야. 어디 투자하실래요? 이거잖아요. 근데 저 197개짜리 제가 완판 시켰어요. 분양대한테. 줄 세워서 완판 시켰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6개월에 1억 5천씩 벌었어요. 직원들이. 분야가 다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이거는 제가 평당 1,800에 팔았어요. 싸니까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5년 지났는데 지금 다 비어 있어요. 네. 유치권 들어왔다도 나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00세대면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한 세대에 0.4평을 봐요. 그러면 몇 평이죠? 4여 평이죠. 자, 빨리 계산하시면 돼요. 몇 개 나와야 돼? 1, 2층 상가면. 근데 단지 상가는 L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용률이 좋아요, 상가는. 그래서 90% 잡으면 360평이잖아요. 그럼 1층, 2층 나누면 180, 180이죠. 보통 1층은 한 10평 자르잖아요, 얘가. 10평짜리 1층 18개. 2층은 우리가 보통 들어오는 게 뭐 도장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피아노 이런 것들. 한 칸에 보통 15평 잘라요. 2층 12개예요. 그럼 1,000세대면 몇 개다? 30개예요, 30개. 아까 몇 개 있죠? 197개. 근데 최근에 보시면 거의 1,000세대면 상가 200개 전후 왔다 갔다 해요. 어디나 최근에 보면. 그럼 거기 손대면 될까요? 무조건 안 돼. 근데 그걸 살려고 전화가 와요. 사도 되는지. 이 자리는 된대요. 그 중에 200개 중에 이 자리 너무 좋대. 사고 싶대. 물론 공실은 안 나요. 근데 수익률이 안 나와요. 수익률이 안 나와, 결국은. 그래서 요 가장 기본 개념. 이거는 똑같은 개념, 우리 지산 아시죠? 지식산업소 옛날에 아파트 공장. 거기 보면 지하나 1층이나 2층에 지원시설들이 있죠, 지원시설. 얘는 지산 말고 밑에 지원시설. 그게 상가잖아요. 보통 걔네들은 200개 나오면 그 이에 지원 지산이 500개면 200개 나와요, 상가가. 500개 상주하는 상가가 200개라는 소리예요. 손대면 될까요? 무조건 안 되죠.
지사는 입사 괜찮은데 상가는 손대면 안 돼요. 엄청 지금 망한 데 많아요, 사실은. 다 물려가지고. 근데 물렸는데 본인만 물리면 되는데 본인 또 손잡고 와, 친구들. 그래서 싸그리 물렸어요. 제가 아시는 이제 군무원 계시는데 주변 13분, 14분이 총으로 물렸어요, 이거.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전속으로 맡아달라고 그래요. 저는 안 한다고 그러고. 도망 다니고. 그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495세대 지산인데 그 지하 1층, 2층, 3개 층으로 200개 상가가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답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들어온 업종들이 우리 뷔페 식당 아니죠. 한식 뷔페. 초창기 때 노가다 많은. 그리고 개판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이해되셨죠? 1000세대 몇 개? 30개. 진짜 많아도 50개 넘기면 안 돼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50개. 30개에서 50개 사이. 자, 이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 써 있어요? 내가 상가를 샀는데 내가 101호를 샀어요. 부동산 전화 왔어. 여기 그 갈비집 한다고 자리를 달래요. 주문 될까요? 갈비집은 내가 한 칸에 못 타거든요. 트거든요. 2개, 3개. 가격 트죠? 그렇게 임대를 주면 될까요? 단 조건이 나는 이 상가를 만약에 좀 기회가 되면 팔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단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 장기는 상관없어요. 단기 투자하면 연접해서 임대 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내가 101호인데 102호, 103호랑 터가지고 인터리 해가지고 임차를 주면 안 되는 이유. 못 팔아요. 중요한 게. 팔고 싶을 때 혼자서 못 팔아요. 단독으로. 왜? 대출이 안 나와요. 이것도 부동산 중개사들도 몰라요. 계약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사고 쳐요. 101호, 102호 팔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대출이. 은행에서는 우리 도면 있죠? 도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면 되는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탁감 집어넣고 하면 아예 실사 자체가 안 나와버려요. 가격 터 있다 가면. 그래서 전국에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았는데 한 군데에 한번 됐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안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도 이렇게 연접된 상가 중에 한 칸만 팔았을 때 대출이 되는 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진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히 상가를 살 때 만약에 지금 이미 임차인이 들어온 상가도 많죠.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일반 우리 F&B는 대부분 터져 있잖아요. 부분 상가는. 그 중에 한 칸을 산다 그러면 대출 부분을 고려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 때는 이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난 현금으로 100% 몰빵해야 돼요. 근데 상가를 누가 100% 현금 주고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상식인데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사무실 1층에 백종원 씨 한신포차 닭발 유명하잖아요.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을 연접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이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인테리어가 안에 보면 지금 5칸이 구획이 안 보이죠. 어디가 어딘지 알겠어요? 모르죠. 이거는 구획이 안 돼요. 이러면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를 내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냐?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매시설 가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쇠 보이죠? 쇠 강판 또 이건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스몰 살았다가 이게 ABC 마찬 보이죠? 이런 데는 오픈형 매장이라고 그래요. 아예 살 때부터 구획을 안 해요. 그냥 뻥 뚫어놓고 한 칸씩 파는 거예요. 얘네는 처음부터 이런 강판을 해놨기 때문에 구획이 되죠. 칸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상가를 연접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상가에 이렇게 강판을 해놓고 그 시점에 주변 은행 다 전화 돌려가지고 나중에 팔 때 대출 해준다 은행을 찾으셔야 돼. 찾고 그때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팔면 그거 대출해줘요. 그걸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래할 때 일반 부동산 가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런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그래서 사실 때 우리가 알아서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판을 하게 되면 대출 부분이 해결이 된다. 강판, 철. 네. 저게 이제 한 칸씩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도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상가를 샀는데, 이건 실제 저한테 물건이 있는 거거든요. 1층 코너인데 전용이 34평짜리예요, 34평. 근데 이 임대인은 이걸 사가지고, 대학병원 앞에 있는 상가거든요. 약국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약국. 근데 몇 년째 약국이 안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전속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경우예요. 이건 통으로 34평 들어올 임차인이 무거워서 없다. 안 된다. 쪼개자. 실제로. 그래서 큰 상가 쪼개야 돼요. 그 대신 전면이 좀 넓어야 돼, 전면이. 그리고 문도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고. 아까 제 부동산 사진 거기 그 자리거든요. 제가 이걸 제가 인테리어에서 쓴 건데, 이 전용 15평 커 보이죠? 측면. 제가 그때 월세 이렇게 줬거든요. 전용당 20만원. 그때 주변에는 10만원, 12만원 안 했어요. 부동산에 제가 세게 주고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권리금 작업하려고. 결국 제가 권리금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곱창집에 팔아먹었어요. 저도.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 나중에 한번. 부동산을 두 개 쪼개는 거예요. 여기 문이거든요, 이렇게. 각각 쓸 수 있잖아요. 부동산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그랬더니 월세가 지금 엄청 올라갔죠. 나중에 한쪽 나가더라도 또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경우 111호가 지금 제가 의뢰를 받은 물건인데 통으로 34평을 빼려고 하니까 월세가 한 800 받아야 되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야. 약국이 요즘에 쉽지 않아요. 처방전이 잘 안 나와요. 거의 망해, 약국도 요즘에. 그래서 약국은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 쪼개자. 그래서 쪼개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떻게 쪼개볼까요, 이거를? 칼질 어떻게 해요? 우리 칼질 해봐야죠. 잡대대로 잘 보여야 될까? 중요한 게 있어요. 쪼갤 때, 여기가 복도거든요? 이 문이 있어야지. 문이 인상 쪼개야지. 막 쪼개면 안 되죠. 가장 심플한 이용이겠죠. 얘도 문이 있고, 얘도 문이 있죠. 요런 직사각형 이봉 구조는 좋은 게 뭐냐면, 저기는 우리, 배달형 이런 음식점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주방을 뒤로 해서 배달이 다 뒤에서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직사각형이 우리 전면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안 좋아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실제로 인테리어 하다 보면 붙박이 왼쪽에 받고 세팅하면 테이블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이점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안 좋아하는데 프랜차이즈 오케이 하면 테이블 세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직사각형 구조예요. 그럼 두 번째 뭐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전면 1번 좋죠. 근데 오른쪽은 중요한 게 1번 같은 경우가 화장실 가려면 비 맞고 가야 돼요. 복도를 통해야죠. 저건 그래도 효율적이 않아요. 임차인들 싫어해 되게. 왜? 보통 시금 쪽에 손님 왔다가 화장 갈 때 비 맞으면 좋겠습니까? 뒤로 쏙 나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1번 케이스가 좋고 실제로 지금 계약된 건 이렇게 안 됐습니다. 계약은 이렇게 됐어요. 다양하게 쪼갰어요. 부동산, 배달집 하나, 약국 하나. 요러면 쪼개져요. 그러니까 평수가 한 15평이나 20평만 돼도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34평이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거를 무조건 약국으로 다 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약국이 500인데 500도 힘들어하는데 700 주고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너무 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약사끼리 뭐 자기들끼리 또 팀 짜가지고 나눠 쓰긴 하는데 그거는 잘 될 때기고 안 될 때는 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가가 크면 쪼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이렇게 네. 네. 수전화, 전기, 네. 저희가 다 막아줘요. 제가 해줘요. 네, 기본 가벽하고 전기 다 세팅해줘요. 그 정도 해줘야죠. 임차인한테 하나만 안 하죠. 하수 같은 거 하수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배관 쭉 연결하면 됩니다. 메인에서, 메인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가스 다 가능해요. 제가 해주고 해야죠. 안 하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분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저희가 이제 쓰는 수법들이 있어요. 여기 다 낚이죠. 병원이, 수익률 5%에 옛날에,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 수익률 5%에 병원이 딱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억인데,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0만 원. 세팅되면 수익률 몇 프로죠? 대출 없이 5% 나와요, 5%. 그래서 무조건 분양할 때는 5% 이상 맞춰놔요. 대출 없이. 그래야 입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5%가 계약서상 5%인데, 그 이면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만약에 5년 계약하면 60개월이죠. 그 중에 우리 렌트프리 아세요? 렌트프리? 돈 안 받는 기간.
그게 30개월 줘요. 아, 진짜 싫어. 30개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 5천에 400을 10억에 샀어요. 5%라고. 근데 딱 5년 지나고 나니까 딱 나가버려. 병원들, 아니면 우리 롯데마트, 뭐 홈마트, 마트들 있어요. 작업친 애들. 딱 5년 전 바로 딱 빠져. 그럼 그때 월세가 얼마냐? 200이에요. 그 시세가, 주변 대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살 때 상가 월세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상가 사는 사람들이, 임차인 되게 좋다. 마트야? 아니면 병원이야? 괜찮게 월세 안 밀리겠네. 월세 안 밀리죠, 당연히. 월세 자체를 렌트를 안 해주는데, 또 시행사 지원해주는 데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맞춰지면 살 때에는 내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보고 여기 1층에 임대가가 평당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이거 사면 월세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체크하고서 사셔야 돼요. 그걸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낚여가지고 엄청 많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 피해자는 또 우리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또 피해자예요. 이런 걸 모르고 소개를 해요. 그럼 나중에 어디에 쫓아와요? 부동산 와서 머리잡을 할 거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이런 거 부동산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정확히 그 임용 계약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하세요. 렌터필 얼마 주셨는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 지원했든 현금 지원했는지 이런 거 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할 땐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베낀 분들이 있어. 똑똑한 분들이. 상가를 샀는데 안 나가. 가장 많이 하는 게 1층에 한 10평, 12평짜리를 분양주가 내가 자뻑해요. 커피숍 하나 차려요, 커피숍. 한 1억 들어 차린단 말이에요. 차리는데 그분 장사한 경험이 없잖아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1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하지는 마시라고. 파시는 자기가 분양주가 팔 분이 매도인이 네가 사면 5% 맞춰서 5천에 400에 2년 동안 계약할 테니까 네가 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팔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덥석 물려고 하면 왜 사야겠냐면 사는 분들이 나중에 2년 뒤에 나가면 그 시설비 내가 꽁으로 먹으려고. 시설비가 또 권리 받아 먹으려고 새로 임차한테. 그걸 욕심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 때 그 당시 임대가가 얼마인지를 주변에 돌아다니면 체크해 보셔야 돼. 임대가가 지금 만약에 400인데 현재 주변 시세가 200이다. 그럼 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잔머리를 요즘 굴립니다.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냥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수익률표는 우리가 상가를 사실 때 수익률표는 내가 셀프로 엑셀이나 뭐 구글 시트나 이걸로 해서 셀프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수익률표도 못 만들고 상가를 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30억 매매가인데 1억에 올차임 1200 대출 15억에 7% 수익률 얼마 나올까요? 이거는 세전으로 했을 때 세전. 우리 부동산 가면 세전으로 가르쳐줘요. 세후가 아니라. 세후는 우리 또 다양하죠. 건강보험 다 따져야 되는데 세전으로. 세전 할 때 지금 보면 올차임 곱하기 올차임 얼마예요? 1200. 1200 곱하기 12. 대출금 1억 500 빼고 밑에 거 투자금 30억에서 보증금 빼고 대출 빼고 하니까 얘는 수익률이 2.78% 나온다. 이렇게 요 가장 기초적인 것도 하셔야 돼요.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후를 또 해야 돼. 세후 내가 들어간 돈들 뭐 건강보험료부터 해서 다양하게 많죠. 취득세부터 해서 그렇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하면 얘는 4.22%. 제가 왜 두 개를 비교했냐면 이것도 제가 수익률을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딱 투자자가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이 1200에 투자해요. 월세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실제 따져보면 제가 더 좋은 거거든요. 단순해 되게. 아까 평당 3,000이냐, 3,400이냐, 이런 개념처럼 그냥 월세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야. 따져보셔야 돼요. 자, 내가 30억짜리 상가를 만약에 살려고 할 때, 보증금 한 2억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이 6%에 6%. 그럼 한 달 월세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30억에서 보증금 빼니까 28억이죠. 28억 곱하기 6% 하고 12달 나누면 돼요. 그럼 한 달에 1,400. 그쪽은 자, 3,500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번 상가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죠? 지금 돌아다녀야죠. 월세 1,400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만약에 20평이야. 그러면 전용당 70만 원이네? 7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강남역과 5분 출구 앞동 라인 전용당 200만 원이에요. B급이 100만 원, 70만 원 요 라인이거든요. 그 임대가를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그럼 사시는 거고. 근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월세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1,000만 원짜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마음에 들어. 깎아야죠. 25억에 사면 되죠. 30억 주기면 안 되고 25억에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적금을 내가 발품 파셔야 돼요. 항상. 투자하기 전에 항상 주변 시설을 내가 내 눈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누구 말 믿지 말고.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은 다 틀립니다. 지금 강남은 지금 한 2%대 초반이죠? 거의. 그래도 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저는 한 7%, 8% 정도 돼야 소개해요. 예. 네. 다 틀려, 지금 요구 수익률이. 왜 그럴까요? 강남은 시세 차익이 한 방에 있잖아요. 세종은 한 방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야지. 그렇죠? 자, 이게 제가 쓰는 수익률표거든요. 주소 쓰고, 업종 쓰고, 평당가 썼죠, 아까 여기. 평당가. 예, 평당가 5,600짜리 상가고요. 전용률이 50%. 여기 보시면 50%. 건물분 써놨죠? 건물분이 40%예요. 신도시의 특징이 그래요. 40%. 10억짜리면 건물이 4억이고 토지가 6억인 거예요.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매매할 때 내가 20억에 판다? 그러면 건물이 8억이다? 그럼 부가세가 8천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 부동산 사장님들 몰라요. 계산을 안 해요. 뭐 적립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할인 받은 거 10% 받아서 22억에 이제 하는 거고, 부가세 별도고. 그래서 계약금 20%, 잔금 80% 조건이었고, 뒤에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억이죠. 대략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샀을 때 보증금 8천에 월세를 600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수익률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수익률표는 부동산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분양하는 시행사에서 만들 수 있고, 제가 직접 만들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가. 그렇죠? 그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게 현실성 있냐, 그죠? 나는 지금 600에 잡아놓고 내가 지금 22에 살 건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이 월세가 400가 안 나와. 그럼 일단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발품 팔아서 이 시세가 정확한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또 할 게 뭐냐면 대출. 지금 60% 잡아놨잖아요. 근데 60%안 될 수도 있어. 최근에 60% 잘 안 나와요. 50%, 54% 최근에 권항을 이러거든요. 대출 쉽지 않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6% 차이 나면 10% 차이 나면 그 자금은 또 빵꾸 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율. 여기 3.5% 돼 있죠. 근데 만약 이걸 시행사에서 준 거야. 그럼 얘들이 5%짜리 3.5로 줄여요. 왜? 수익률 올리려고. 왜? 봐봐요. 이 수익률은 지금 보증금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월세 100만 원 올려도 수익률이 3.5 돼요. 이자 줄이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올라가겠죠. 그것도 뭐 있어요? 대출금 또 70% 올리면 또 올라가요. 지금처럼 대출이 5.4% 막 6% 이러면 이 레버리지 효과가 안 나요. 반대로 또 떨어져요. 근데 이 당시만 3.5%대는 그때는 레버리지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직접 작성할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돼. 보수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월세, 은행 대출 최소, 그다음에 대출 이자는 맥시멈.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이 금액이 현실성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셔야 돼.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안 만들면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이 제공해주고, 이 상가 사시면 이 정도 수익률 나옵니다. 덥석 믿고 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물려요. 상가집 되고 이혼당하고 난리 나요. 이혼 많이 당합니다. 예. 자살한다면 많아요. 심각해요. 정말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 그래서 이 수익률만큼은 직접 해보셔야 되죠. 혹시 이거 필요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쓰는 방식.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취득세, 상가 취득세 몇 프로죠? 4.6% 단일 세율이죠. 우리 아파트는 옛날에 뭐 중과가 있었지만 상가는 한 개든 100개든 다 4.6%예요. 법인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는 보통 0.9인데 요런 건들은 우리가 시행사에 소개하는 건이라서 중개보수는 안 받고 부동산 MG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행사에서 받고 고객한테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중개보수가 없는 케이스고, 그래서 실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9억 정도, 그러니까 22억짜리가 이제 9억이 들어간다는 거를 고객한테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자금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짜야 돼. 막연하게 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8,600이면 600도 진짜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면 500원 낮춰야지. 낮춰서 수익률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고 싶으면 가격 깎아야지. 그렇죠? 가격 안 깎이면 손대지 마시라 돼요. 또 기다려야지 뭐. 기다려도 팔리면 뭐 내 거 아닌 거고. 여유를 갖고 하셔야 돼요. 요거는 단순하게 볼게요. 왼쪽은 어떤 상황 같아요? 왼쪽은? 조그맣죠? 요런 케이스들은 우리 1층에 10평인데도 보통 10억이 넘어가요. 부동산가 10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10억인데 10평이 미만이면 임차인 들어서 할 게 없어요. 10평에다 뭘 할 거예요? 할 게 마땅히 없죠. 일단 기피해요. 왜냐하면 상가 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가 투자자면 내 고객이 누구예요? 임차인. 나한테 들어올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 10평짜리도 임차인 만약에 10억이면 400 월세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과연 있을까? 대부분 없죠. 그러니까 계속 공실인 거예요. 근데 밭에 공실이 아니야. 그럼 월세가 그냥 150에 있는 거지. 그냥 내려놓고 관리비라도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가는 좀 기피하면 좋은 케이스고, 또 오른쪽은 어떤 케이스예요? 뒤에 보면 이게 있죠. 근데 이런 상가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신규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도면에 보고서 체크가 안 돼요. 이거 팔아먹는 분양 상담사분들이 이런 설명을 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또 높낮이 GL 설명 자체 안 해요. 딱 중공 놨더니 톡이 상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등산처럼. 그 소송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가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심하셔야 돼. 왜 뒷공간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 어떤 거요? 노래방?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둥 있는 거죠. 기둥.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왜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상가를 하지 말면서 권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싸게 사면 되거든. 하자가 있잖아, 하자가 있으니 저는 이런 게 좋아하거든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싸게 뜰 수가 있어요. 떠서 내가 이거를 더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깥에 살펴봐요. 인테리어를. 기둥형에서. 또 새로운 모습이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길이잖아요. 전면이 8m 안 나오고 하나, 둘, 한 3m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전면 3m짜리 허락해주는 프랜차이즈 거의 없어요. 프랜차이즈 보통 안에 뭐 8m는 나와야 돼. 전면이.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상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안 좋아해요. 그 대신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테이블 뽑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뭐 한옥곱창이라든가 식당 같은 거 있죠. 해놓고 뒤에 문이 있으면 배달 같이 하면 상당히 괜찮은 구조가 나와요. 식으로. 이런 상가 어떠세요? 좋아요. 좋죠. 요렇게 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1층이거든요. 우리 주차장 있죠. 주차 램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도 있어요. 보통 높이가 이게 한 70cm 되거든요. 그럼 계단 이렇게 해서 이거 아무리 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동산을 차려봤어요. 여기다가. 근데 제가 들어간도 200만 원 들었어요. 바닷가는 80만 원 깔고, 난간, 시켰더니 목수분하고 아들분 둘이 와서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200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니까 놀러 와요. 예쁘게 꾸며놨다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건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팔았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지금 봤던 거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근데 이거를 지금 손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넓어요. 평수가 또 17평 전용. 엄청 커요. 근데 이 정상가가 16억이거든요, 이게 또. 약국 지정 자리였어, 약국 지정 자리도. 살 때는 피까지 줬어요. 근데 이런 거 한 6억대 사면은 좋지 않아요? 충분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안 좋은 상가들은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가 거기다 할 수 있는 MD만 딱 생각이 나면 그냥 무조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몇 분이에요? 네? 벌써? 아유. 아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부가가치세 설명드렸잖아요. 그 상가할 때 상가 부가가치세 포괄 양도 양수 되고 안 되고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잘못 아는 케이스 중 하나가 우리 공실상가 있죠. 공실상가가 내가 샀는데 5억에 샀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만약에 5억에 팔았어요. 어쨌든 차익이 있든 없든 부가세는 내야 돼요. 팔면은 건물분 내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 일선 중개사분들이 공실 상태에서 공실이니까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죠. 그러면 이게 포괄이라고 계약서를 써요. 근데 얘는 포괄이 안 됩니다.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부가세를 주고받아야 되는 개념이고, 또 하나, 만약 임차인이 있는데 내 주인인데 임차인한테 네가 살래? 이럴 수 있죠. 이럴 때도 포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주고받아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혹시 기회 되시면 이 부가가치세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 상가 투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시간이 워낙 짧아서 뭐 설명드릴 게 더 이상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